안녕하세요. 영농가 날씨의 한희경입니다. 하루 종일 시야가 답답합니다. 초미세먼지가 다시 비상인데요. 지금도 서울을 비롯한 중서부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내일부터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대부분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오전 중에는 잠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날씨가 부쩍 추워지겠습니다. 특히 양주가 영하 6도, 철원도 영하 4도까지 떨어지겠는데요. 그동안 평년보다는 포근한 날씨를 보였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더욱더 춥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내일은 든든한 겨울 옷차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에는 구름량이 많아지겠습니다. 대부분 비는 내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방은 내일 낮까지 빗방울이 살짝 떨어지겠고요. 제주 지방은 모레 밤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날씨 살펴보시겠습니다. 지금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반적으로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해안 지방에는 산발적으로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고 서쪽 지방으로는 안개가 점차 짙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같은 시각보다는 확실히 떨어졌습니다. 서울도 벌써 한 자릿대를 가리키고 있고요. 강릉은 12.6도 등으로 대부분 무척 쌀쌀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반적으로 구름량이 많았습니다. 또 동풍이 불어 들어오면서 동해안 지방에는 다시 또 낮은 비구름대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 구름은 내일 낮까지 영향을 주면서 동해안 곳곳에 5mm 안팎의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밖에 대부분 지방은 내일 막다가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아침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도, 춘천이 0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그 밖에 내륙 지방은 영하권으로 기온이 내려가겠는데요. 얼음이 얼고 서리가 내리는 곳도 많을 것으로 보여서 농작물 관리에 특히 신경을 더 써주셔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2도, 강릉 13도, 전주 13, 대구가 15도 정도로 오늘보다 낮아 하루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해상에서 높게 일겠고 해상에도 강하게 바람이 부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 주간의 날씨를 살펴보시겠습니다. 당분간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기온대를 보이겠습니다. 초겨울의 날씨가 예상되니까요. 옷차림에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주말부터는 구름량이 많아지면서 일요일 밤에는 제주 지방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그동안은 평년 기온을 웃도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이번 주말부터는 날씨가 추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전 소장이셨던 권혁현 종자기술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기온이 많이 떨어지겠다는 예보를 드렸는데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추위가 올 때 아직 수확을 마치지 않은 작물들에 어떤 영향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네. 예, 현재 그 밭에 심겨져 있는 작물은 김장 채소인 무와 배추가 되겠습니다. 예, 무 같은 경우는 영하로 내려가게 되면 얼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금 수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배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밭에 있는 거는 반드시 꼭 묶어 주십시오. 예, 그래야 얼지 않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내일은 중북부 지방의 날씨가 어떨지 지역별로 자세하게 알아보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속초입니다. 내일 흐린 가운데 오전까지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강원도 삼척인데요. 내일 흐린 날씨 속에 5mm 안팎의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그치겠습니다. 낮 기온은 12도가 예상됩니다. 춘천은 대체로 구름만 많겠습니다. 하지만 아침 기온이 0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아침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얼음이 오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여서 농작물 관리에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역시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은 영하 4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네, 요즘처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강수량이 적은 이맘때가 잣나무의 생육에 아주 좋은 환경이라고 합니다. 기술사님, 잣나무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네, 잣나무는 우리나라에 자생하고 있는 소나무류 중에서 가장 솔방울이 큰 겁니다. 예, 그래서 조림 후에 우리가 심고 나서 20년이 지나야 솔방울이 맺힙니다. 그래서 잣을 딸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20년이 지나야 우리가 잣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20년이 걸린다고 하니까 정말 귀한 작물인데요. 네. 그만큼 건강에 좋잖아요. 네, 그렇죠. 네, 어떤 부분이 좋은가요? 네, 잣은 그 지방류가 한 74% 정도 함유되고 단백질이 한 15% 정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양 강장제로 쓰이고 그리고 우리가 스태미나에 아주 효과가 있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예로부터 불로장생식품, 신선식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잣을 사람이 이제 그렇다 좋다 해서 무조건 많이 드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권장하는 양은 한 15개에서 20알 정도가 알맞습니다. 그 이상을 드시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 많이 드시면 지방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사를 하게 됩니다. 네, 그 점,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유불급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해도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북부 지역의 대표적인 잣 산지가 바로 경기도 가평군인데요. 가평의 읍면동 날씨를 확인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가평 읍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반면에 낮 최고 기온은 12도로 일교차가 15도나 벌어지겠습니다. 상면은 내일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아침에는 기온이 영하 3도에 머물겠습니다. 북면도 맑은 뒤 흐려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2도 정도로 오늘보다 역시 낮겠습니다. 가평의 일주일 기온 그래프를 보시면 오늘 아침 기온이 1도, 낮 최고 기온은 12도였습니다. 내일은 영하 3도까지 떨어지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영하의 겨울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일주일간의 기온 그래프를 보니까 내일부터는 계속해서 영하의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추위가 찾아왔을 때 잣나무에 어떤 영향이 없을지 조금 걱정이 되네요. 네. 예, 잣나무는 원래 월동이 강한 식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잣나무는 내일 모레같이 이제 기온이 떨어진다고 해도 우리가 걱정할 건 아무 걱정 필요 없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다행입니다. 네. 이번에는 가평군청 산림과에 연결해서 자세한 현장 상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기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잣은 지난 10월부터 수확이 시작됐죠. 12월까지가 그 시기라고 알고 있는데요. 요즘 농가별로는 채취와 탈각 때문에 한참 바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 잣황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잣은 보통 3년 주기로 수확량이 많은 해, 보통인의 수확량이 적은 해로 나뉘고 잣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잣나무에 달린 솔방울 개수의 영향 때문인데요. 올해는 수확량이 적은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 올해는 7월 말에서 8월 중순까지 35도 이상의 고온 현상이 지속되어 잣에 결실을 맺지 못하고 망가지는 현상이 일부 발생하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잣은 그렇다면 어떤 환경에서 잘 자랍니까? 잣은 5월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이듬해 10월에 결실을 맺는데요. 잣나무는 고산지대 및 한량한 기후를 좋아하는 수종으로 추위에 강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중부 이북의 산지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네, 수확할 때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합니까? 잣은 사람이 직접 나무에 올라가 장대로 잣송이를 쳐서 수확하는 만큼 안전장구를 갖추어 작업함으로써 낙상 등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아, 낙상에 주의를 하셔야겠네요. 내년에 잣 농사는 지금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올해 수확량이 적은 만큼 가지치기와 거름주기 작업 등을 통해서 내년에는 풍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평 잣이 상당히 유명하잖아요. 가평에서 잣 농사가 잘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어떤 환경을 들 수 있을까요? 가평군은 지역적으로 내륙 산간에 위치하여 대륙성 기후의 특성이 잘 나타나는 지역으로 일교차가 크고 겨울은 타 지역보다 추우며 해발 고도가 높은 산간 지역이 많아 잣나무 조림 형성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가평에서 잣 농사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평의 잣 자랑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가평군은 잣나무 생육에 가장 적합한 북위 38도상에 있어 가평군에서 생산된 잣은 탄수화물이 타 주산지 잣보다 많고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 고소한 맛이 풍부하고 윤기와 광택이 좋은 품질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바쁘실 텐데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3년 주기로 잘 되는 해, 보통인 해, 적당한 해 이렇게 나뉜다고 하니까 좀 흥미로운데요. 올해 작황이 좀 안 좋았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풍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사님, 농가에서 이렇게 어렵게 수확한 잣을 어떻게 보관하면 좋을까요? 예, 가을에 이제 우리가 잣을 이제 수확하게 되면은 수확을 껍질째 딱딱한 상태로 알맹이 상태로 우리가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잣이 이게 그 변화가 우리 잣은 불포화 지방산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햇빛이나 이 산소 고온에 이 노출되게 되면 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서늘하게 어두운 곳에 보관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보관할 때 밀봉해서 냉동실에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잣을 이렇게 오래 보관하다 네. 보면 냄새가 날 때가 네, 있어요. 그렇죠. 가정에서도 손쉽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가정에서는 냉동실이나 냉장실에 냄새가 배지 않도록 밀봉해야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밀봉해서 밀봉된 거를 조금씩 덜어 드시면은 항상 우리가 고소하고 신선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내일은 아마도 따뜻한 잣죽이 생각나는 그런 날씨가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전국 갓 산지별 날씨를 확인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중부지방의 날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미세먼지 때문에 뿌연 하늘을 보였는데요. 내일 날씨는 어떨지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의왕시입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영하 1도가 예상되고요. 하늘은 대체로 맑다가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평택은 아침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얼음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13도가 예상됩니다. 충북 보은 역시 영하권의 추위가 예상됩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 오후부터는 구름만 많아지겠습니다. 충남 계룡인데요. 아침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2도로 일교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네, 충남 태안인데요. 내일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다가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고 태안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내일은 전반적으로 추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제는 스스로 텃밭을 가꾸어서 스스로 작물을 키우는 분도 많으십니다. 이런 분들을 도시 농부라고 하는데요. 기술사님, 도시 농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도시농업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나서 도시농업은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면은 도시 지역 내에서 우리가 생활 공간을 활용해서 취미, 여가, 체험학습, 교육 이런 걸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상은 농작물과 곤충을 사육하는 영리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도시농업이 생활이 관심이 높아지고 도시 면적, 재배 면적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꾸준히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도 여기에 관심이 네. 많은데요. 네. 지금 도시 농업의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네, 2017년도에 그 농림수산축산부에서 발표에 의하면은 도시농업의 참여자 수가 189만 4천 명이 되고 지금 현재 면적은 1,106헥타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2010년과 비교해 봤을 때 참가자 수는 12.4배 증가하고 면적은 한 10.6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많이 증가했네요. 증가했습니다. 네. 네. 텃밭 농사를 짓기에 적당한 토양이 있다면 따로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네. 텃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밭이 토양이 되겠습니다. 우선 점질 토양에 이제 모래가 함유가 되어 있는 토양이 좋습니다.
그래야 물이 잘 빠지고 통기성도 좋고 보비력, 비료를 간직하는 힘도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농사, 텃밭 농사가 잘 됩니다. 그래서 장소로 우리가 봤을 때는 햇빛이 잘 드는 거, 하루 종일 이 햇빛이 잘 드는 지역하고 그다음에 매연이나 먼지가 없는 곳을 꼭 선택해서 재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네. 햇빛이 잘 들고 매연이 없는 네. 그런 곳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네요. 이번에는 서울의 내일 날씨를 확인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서초구 내곡동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 1도가 예상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12도입니다. 아침에는 맑겠지만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송파구 방이 1동입니다. 내일 역시 맑은 뒤 구름 많아지겠고요. 아침 기온은 1도까지 떨어져서 많이 춥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강서구 방화동입니다. 내일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는 흐려지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12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6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를 보였습니다. 작년보다는 무려 9도 가까이나 높은 기온이었고요. 평년보다도 역시 높은 기온대를 보였습니다. 한 주간의 기온 그래프를 보시면 오늘은 아침 기온이 6도였지만 내일은 1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이후에도 주말 동안에는 평년 기온을 밑돌면서 쌀쌀하고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서울은 내일부터 기온 흐름이 완전히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이제는 보온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텃밭에 배추를 심은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배추 수확은 언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배추는 일단은 수확을 하는 건 맑은 날씨에 해야 되겠습니다. 맑은 날씨에 해야 만약에 그냥 비가 온 걸 젖었거나 이런 거를 우리가 수확해서 놔두게 되면은 부패가 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는 날은 비가 그친 다음에 한 2, 3일이 지나고 나서 수확해야 되고 그다음에 습기가 많이 머금었을 때는 오전에 하지 말고 마르고 난 오후에 꼭 수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낮에 수확하는 것이 네네. 더 이롭다고 말씀해 네, 주셨습니다. 네. 네, 수확한 작물을 가정에서도 조금 쉽게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배추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배추는 겉잎을 이제 뿌리를 자르고 나서 겉잎을 한 3매, 4매 우리가 벗겨냅니다. 통상 벗겨내시고 이거를 신문에 이렇게 잘 싸십시오. 신문에 싸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다락이나 저장고나 아니면은 베란다 여기에다 두게 되면은 우리 통상적으로 보면은 0도에서 한 10도 정도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한 20일에서 30일 동안은 안전하게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무청을 활용하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만 신문에 돌돌 싸서 지하실이나 베란다 두게 되면은 우리가 상당히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쓸 김장을 할 경우에는 무는 우리가 텃밭에다가 한 30cm 정도 파고 거기다가 묻어두면은 아주 보관이 잘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번에는 도시 농업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인천의 내일 날씨를 자세히 확인해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천 남구입니다. 내일 대체로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도로 많이 춥겠습니다. 십전동인데요. 내일 아침 기온이 2도까지 떨어지고 낮 최고 기온은 10도입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남동구 간석동입니다. 내일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에는 기온이 2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인천은 아침 기온이 8도, 낮 최고 기온이 13도였습니다. 역시 작년과 평년과 비교해서도 높은 기온대를 보였습니다. 인천의 일주일간의 기온 그래프를 보시면 오늘 아침 기온이 8도였죠. 내일은 2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10도에 머물겠고요. 주말이 지나 다음 주까지도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기온대를 보이겠습니다. 네, 도시 농부들은 이제 한 해의 수확을 마칠 타이밍입니다. 농기구 정리도 잘 해야 할 것 같은데 요령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우리가 그 삽이나 그 갱이나 그다음에 선홈이나 이것들을 농기구들은 물로 깨끗하게 좀 닦아가지고 물기가 마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오일을 발라가지고
꼭 잘 보관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흙 묻은 채로 두게 되면은 내버려 두게 되면 내년에 같은 경우에는 녹이 나서 못 쓰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 귀찮고 그렇더라도 농기계는 반드시 꼭 닦아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네. 녹이 쓰지 않도록 네,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도시 농업에서는 공동 텃밭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조금 지켜야 할 에티켓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네, 우리가 공동 텃밭을 운영하다 보면은 우선 그 덩굴이 나가는 식물, 뭐 오이라든가 호박, 이걸 고구마 이걸 심게 되면은 이웃 농장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 꼭 심는 걸 삼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키가 큰 거, 옥수수 같은 키가 큽니다. 그런데 내가 심고 싶다고 해서 심었을 경우에 옆집에 그늘을 주기 때문에 옆집 작물이 안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좀 삼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남의 밭을 내 밭같이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남의 밭이라고 해서 아무렇게 해버리면 안 돼. 이웃을 잘 만나야 되는 뜻이 네. 그래 됐습니다. 그래서 공당으로 그다음에 또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건들은 쓰고는 제자리에 꼭 좀 갖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쓰실 때는 막 가져가고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는 그 자리에 그냥 팽개쳐버리고 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꼭 원위치 좀 해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런 작은 배려가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도시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초보 도시 농부를 위해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농작물이 보면은 주인 발걸음 소리 듣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해서 우리가 텃밭에 자주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주 나가면은 지금 문제가 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건조하거나 밭이 건조하거나 그러니까 금방 알 수 있고 병해가 발생했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나가서 만약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잡초도 제거도 해주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관리가 안 되게 되면은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또 작물들은 또 제때 심어야 됩니다. 심을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나중에 엄청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심는 시기를 꼭 일실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사에 있어서도 사랑과 정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애쓴 도시 농업인 여러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년에도 알차게 준비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작물별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전해드리는 영농과 날씨,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남부지방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내일 날씨는 어떨지 남부 지역의 자세한 날씨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영덕군입니다. 내일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양은 5mm 안팎으로 적겠습니다. 경산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4도, 낮 기온은 15도가 예상됩니다. 전라북도 무주인데요.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겠습니다. 아침에는 많이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전북 익산도 대체로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고요. 아침 기온은 1도, 낮 기온은 12도가 예상됩니다. 전남 광양시입니다. 아침 기온이 7도가 예상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16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네, 겨울을 대표하는 과일이라고 하면 감귤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제주에서는 이제 감귤 수확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감귤을 수확할 때도 어떤 순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감귤을 이제 대부분의 수확할 때 밑부분에 달린 거 있습니다. 위에 부분에 달린 거는 일찍 수확하고 겉이나 밑에 속속에 들어가 있는 거는 나중에 수확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골고루 품질 좋은 감귤을 수확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는 제주도 서귀포시의 날씨를 꼼꼼히 확인해보고 다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읍입니다. 내일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 16도로 일교차는 거의 없겠습니다.
중문동 역시 내일은 잔뜩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그래도 비 소식은 없는 상태입니다. 효돈도는 내일 잔뜩 흐리겠고요. 아침 기온은 12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로 오늘보다는 기온이 살짝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서귀포는 아침 기온이 13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였습니다. 작년과 평년과 비교해 봐서도 여전히 높은 수치였는데요. 그래도 낮부터는 기온이 점차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주일간의 기온 그래프를 살펴보시면은요. 오늘은 아침 기온이 13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였는데 내일은 오늘보다 떨어지고 이후에도 점차 기온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번에는 서귀포시의 감귤 재배 농가 연결해서 자세한 현장 상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태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한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40년째 1,800평 노지에서 감귤을 재배하고 있고요. 또 1,150평 하우스에서 한라봉을 재배하고 있는 농민 현태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주도 날씨 어땠습니까? 예, 낮 기온이 18도 정도 되는 전형적인 맑은 가을 날씨입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월요일에 비가 좀 내렸고요. 그리고 오늘 새벽부터 오전까지 비가 조금 내렸고 지금은 흐린 상태입니다. 네, 일요일쯤에 다시 비가 온다고 하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요즘 감귤 수확철이잖아요. 수확 예. 작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고 또 언제까지 하시나요? 저는 이번 주 화요일부터 수확을 시작했습니다. 일단 익은 것만 먼저 따는 초벌 수확을 했고요. 덜 익은 감귤은 20일 정도 기다렸다가 12월 10일까지 수확을 다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감귤을 수확하기에 어떤 날씨가 좋습니까? 비가 오지 않는 맑은 날씨면 괜찮습니다. 감귤은 지금 수확기 적기인데 날씨가 추워지면 감귤의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겨울이 오기 전에 수확을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감귤은 또 어떤 환경에서 잘 자라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온도와 햇빛이 중요합니다. 날이 따뜻할수록 기온이 높을수록 감귤의 당도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또 모든 식물이 그렇듯 햇빛을 많이 봐야 광합성 작용이 활달하고 그래야 감귤 맛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적절한 온도와 햇빛이 중요할 것 같네요. 올해는 감귤 작황이 어땠습니까? 예, 올봄 5월 달에 그 꽃이 필 때쯤에 바람이 세게 불었고요. 비가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그 감귤의 외관상 품질이 좀 안 좋습니다. 여름에는 장마가 와서 곰팡이병에 걸리기도 했고요. 장마철에 열대야처럼 너무 습해서 낮과도 신먹어 수확량이 좀 줄어들었죠. 네, 역시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으셨네요. 혹시 네. 감귤 맛에도 어떻게 영향이 있었습니까? 사실 원래는 그 외관상으로는 품질이 좀 떨어졌지만 그것과 별개로 맛은 그 근래 몇 년 동안이 감귤 농사 중에서는 최고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엄청 더웠잖아요. 온도가 높은 것이 당도의 그 감귤이 당도를 높이는 데는 아주 좋거든요. 예년에 비해서 수확량과 감귤의 외관은 좋은 편이 아니지만 맛은 최고여서 시장에서도 아주 높은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서귀포에서도 남원읍에서 지금 감귤 재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감귤 농사에 이 지역이 특별히 유리한 조건이 있습니까? 예, 우리 그 남원읍은 제주도 감귤 생산량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데 그 다른 지역, 변두리 지역보다도 따뜻해서 감귤 맛이 아주 좋습니다. 또 감귤나무는 영하 6도 이상 또 내려가서 6시간 이상 지속되면은 고사하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한겨울에도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때가 거의 없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따뜻한 날씨 덕에 감귤 농사를 짓기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올해 못생겨도 맛은 아주 좋다고 하니까요. 많이 소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귤이 워낙 사랑받는 과일이다 보니까 이렇게 상자째 구입해서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렇게 상한 걸 보면 속상하거든요. 네. 어떻게 수확하실 때 어떤 점을 주의해서 이렇게 상하는 것을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예, 그 감귤 같은 경우는 그 부패의 원인이 대부분 푸른 곰팡이나 녹색 곰팡이에 의해서 우리가 구입했을 때 보면은 상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확 시에 그 가위에 찔리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요 경우하고 그 다음에 따면서 떨어뜨리는 경우, 그 다음에 던지는 경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상처를 받았을 경우에 우리가 쉽게 부패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골라내 버려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소비자들에게 고급의 좋은 감귤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추워지기 전에 서둘러서 수확한 감귤은 겨울 동안에 좀 장기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네. 올바른 보관법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저장고에 이제 저장을 하게 되는데 저장고의 온도가 높게 되면은 통상적으로 양분의 소모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장고 온도는 한 3도에서 5도 그리고 습도는 한 85% 정도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관리하게 되면은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겨울이 이제 깊어지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저장고가 건조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신문지를 덮어주거나 아니면은 바닥에 물을 뿌려가지고 충분한 습도를 유지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하우스 시설은 월동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우리 겨울 동안에 하우스를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겨울 동안에 외부에 빗물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가실의 품질이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비닐하우스 위에 눈이 쌓이게 되면은 비닐하우스가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점을 유념해서 바로 쓸어내리든지 아니면 버팀목을 세워줘야 되겠습니다. 통상 그런데 우리가 비닐하우스를 찢는 작업을 실시하는데 짓는 작업을 실시할 때는 안전에 각별히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은 우리가 비닐하우스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이 녹은 물이 하우스 안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로 신속하게 배수로를 정비해 줘야 우리가 겨울철 안전한 하우스 관리가 되겠습니다. 네, 배수 정비를 한 번 더 신경 써서 살펴봐 주셔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주도 감귤 산지의 내일 날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 지역별 농사와 날씨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번 주말 동안에는 날씨가 추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갑작스런 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저희 영농과 날씨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